가미카제 신풍이라고 불리는 태풍 덕분에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쇼군에 취임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때 미 해군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몽골의 원정 때문에 핵 2방을 맞고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조몬, 야요이, 고훈 시대는 프롤로그 영상에서, 그리고 아스카, 나라, 헤이안과 가마쿠라 막부 시대는 1편에서 함께 알아봤죠. 그 다음 시대인 무로마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조몬, 야요이, 고훈 시대는 우리가 대표적인 유적지와 유적을 통해서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시대인 아스카, 나라, 헤이안 시대는 덴노가 있는 도읍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막부 시대는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바로 쇼군을 어떤 가문이 차지했느냐, 막부가 어디에 설치됐느냐에 따라서 시대가 갈립니다. 쇼군의 본부인 막부가 간토 지방인 가마쿠라에 설치되면 가마쿠라 막부 시대, 간사이 지방인 교토에 무로마치에 설치되면 무로마치 막부 시대, 간토 지방 에도, 도쿄에 설치되면 에도 막부 시대. 참고로 무로마치 막부는 쇼군 가문의 성을 따서 아시카가 막부라고도 불리고요. 에도 막부는 쇼군의 가문의 성을 따서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합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쇼군 가문의 성을 따서 미나모토 막부라고는 또 잘 안 해요. 여기는 호조씨 가문의 시켄 정치가 있어서 그런지 가마쿠라 막부다 라고만 하는 것 같습니다. 1185년부터 1333년까지 약 150년 정도 이어진 가마쿠라 막부는 몽골의 원정 때문에 무너졌다고 보통 분석이 됩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알기로는 전 세계 몇 안 되게 일본이 이 몽골의 원정을 막아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뭐 가미카제 신풍이라고 불리는 태풍 덕분에. 그런데 몽골의 원정을 막고 그것과 관련된 포상 문제로 지방 무사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가마쿠라 막부 체제가 흔들려요. 그러다가 고다이고 덴노, 고다이고 천황이 가마쿠라를 공격해서 막부를 무너뜨려버립니다. 이야, 이제 덴노 중심의 시대가 막 열리나? 그런데 이때 함께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린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고다이고 덴노를 몰아내고 고묘 덴노를 안칩니다. 뒤통수를 맞은 고다이고 덴노는 남쪽에 있는 나라 근처 요시노로 가서 북쪽에 있는 교토에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고묘 덴노랑 맞섭니다. 이렇게 덴노가 2명이 있던 시대, 1336년부터 1492년까지의 약 한 50년 좀 넘는 시대를 일본의 남북조 시대라고 하는데, 중국의 남북조 시대 그리고 한국의 남북국 시대랑은 조금 스케일이 다르죠. 그냥 잠깐 분조된 상황이다 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굳이 치면 유럽에서 그 아비뇽 유수 때문에 교황이 2명 생긴 대립교황의 시대 같은 느낌이랄까? 참고로 1336년부터 1392년까지의 남북조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말이었습니다. 고려 말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왜구 창궐이죠. 고려 말 왜구 창궐의 원인을 가마쿠라 막부 말기와 일본의 남북조로 인한 중앙 행정력 약화로 보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시노에 있던 고다이고 덴노가 결국 굴복을 하고 교토 근처 무로마치에 막부를 세운 아시카가 가문의 무로마치 막부, 아시카가 막부는 1573년까지 약 250년 정도 이어집니다. 말이 좋아서 250년이지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큰 혼란기, 급격한 혼란기를 겪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가마쿠라 막부랑 무로마치 막부의 시스템적인 차이는 뭐랄까? 가마쿠라 막부는요, 덴노가 실질적인 지배자에서 상징적인 존재로 몰락을 하고 그 자리를 귀족을 대표하는 쇼군이 잡게 된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무로마치 막부는요, 지방의 다이묘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지방 분권이 조금 더 가속화되고 중앙정부의 힘이 약화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바로 다이묘, 쇼군의 부하, 쇼군의 가신이었던 지방관이자 지방영주, 그리고 호족입니다. 쇼군이 임명을 했지만 쇠습이 되는 다이묘는 지방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요. 지방 지배자인 다이묘가 중앙 지배자인 쇼군의 승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급격한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가 184년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을 하죠.
일본의 생고쿠 시대는 쇼군 후계 구도를 둘러싼 다이묘들 간의 내전, 온인의 난을 시작으로 약 100여 년 넘게 전국적으로 혼란기를 겪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오다 노부나가와 그 부하였던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란기를 정리해버립니다. 일본의 대혼란기인 생고쿠 시대는 넓게 보면 1467년 온인의 난부터 1603년 에도 막부 성립 전까지로 우리가 보는데, 생고쿠 시대에 대해서는 조만간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삼국지를 통일한 건 유비도, 조조도, 손권도 아닌 사마염이죠. 일본 생고쿠 시대를 최종적으로 통일한 건 오다 노부나가도,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아니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생고쿠 시대에 미칠 듯한 에너지를 임진왜란으로 풀려다가 실패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죽고, 그 와중에 또 분열하려던 일본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1603년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 쇼군에 취임하게 되면서 에도 막부, 도쿠가와 막부 시대를 열게 됩니다. 250년 정도 가는 에도 막부 시대는 겉으로는 조선 전기 같은데 속으로는 조선 후기 같은 시대였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중앙은 막부, 지방은 번이 다스리지만 조금 더 막부의 힘이 강한 바쿠한 막번 체제를 유지하고, 산업공상의 신분을 고정시키고 기독교 금지를 구실로 해서 외국 정책을 시행하고, 중국과 한국에서 성리학 등을 수입해서 백성들을 유교적으로 교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딱 조선시대 아니에요? 그러나 시스템 내부를 들여다보면 생고쿠 시대를 통해 발전한 교통과 상공업, 그 덕에 화폐 경제가 성립되고 도시도 만들어지지만 그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무사의 권위가 추락이 되고, 그리고 그동안 생산을 책임진 농민들이 오히려 궁핍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853년께 미 해군이 무력 시위를 벌이는 쿠로훈의 사건, 흑선내항 사건이 벌어지면서 결국 일본도 강제 개항을 당합니다. 이후 기존의 막부 체제를 청산하자는 다소 개혁적인 세력이 강해지고, 1868년 보신전쟁, 무진전쟁에서 개혁 세력이 승리하면서 1868년부터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개혁 근대화 과정이 펼쳐지죠. 그래서 1868년부터를 일본의 근대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핵 두 방을 맞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한 1945년, 즉 2차 대전 이후부터를 일본의 현대사로 봅니다. 일본의 근현대사는 자세히 보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대신 5명의 덴노, 5명의 천황을 간단히 알아보면서 일본의 근현대사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메이지, 다이쇼, 쇼와, 헤이세이, 레이와, 어디선가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각 덴노의 연호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를 구분한 겁니다. 무스히토, 요시히토, 히로히토, 아키히토, 나루히토 덴노는 각 덴노의 휘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죽기 전에는 보통 휘로 부르고요. 죽고 나선 이 연호로 부릅니다. 현재 나루히토 덴노의 연호는 레이와라서요. 나루히토 덴노가 사망한 이후에는 레이와 덴노라고 불리겠죠. 지금부터는 연호 중심으로 덴노들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덴노, 일본 근대화의 상징입니다. 막상 본인이 직접 엄청난 걸 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당시 들끓고 있던 일본의 근대화 열기 속에 쓸데없는 짓을 안 한 것만으로도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이쇼 덴노, 재위 당시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존재감도 없는 이미지였지만 역사적으로는 일본의 호황과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재위 당시에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가 진행이 됐고, 1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도 화랑을 겪으면서 이 시기를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부릅니다. 쇼와 덴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에게 최악의 덴노로 기억에 남죠. 정치, 특히 군사외교적으로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의 개전을 결정한 전범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인 다이쇼 덴노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1921년부터 섭정을 시작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부터 경제 대공황까지 그리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까지 주도하다가 망했고요.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부활하고 55년 체제라고 불리는 보수 대통합과 1970, 80년대의 고도 성장, 버블 경제기까지 지켜봤죠. 헤이세이 렌노 아직 살아계십니다. 생전에 아들한테 양위를 해서 지금은 아키히토 상황이라고 불립니다. 어린 시절 전쟁의 참상을 지켜봐서 그런지 평화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천황 가문이 백제계의 후손이라고 말을 먼저 한 것도 이 아키히토 상황입니다. 재위 기간에는 버블 붕괴와 아베노미스 등등을 지켜본 인물이죠. 2019년부터는 아키히토 상황의 장남인 나루히토 덴노가 네이화라는 연호를 쓰면서 한일 무역전쟁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취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말을 하고 있는 저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일본의 역사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일본 덕후들이 많아서 이 영상만으로는 쉽게 아는 척하기는 힘드실 수 있어요. 다만 일본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일본사 관련 책을 읽기 전에 간단하게 예습을 한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